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입시 정보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모든 고3 학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이 지역 학생들뿐 아니라 제 유튜브를 보고 멀리서도 상담 신청해 주신 약 50에서 6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상담했습니다. 상담이 항상 유쾌하고 시원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담도 있는데요. 제가 입시 상담을 맨 처음 하던 1에서 2년 차에는 팩트를 말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감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엄청난 반발을 겪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왜 사실대로 말하는데 이렇게 내가 욕을 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사람을 다루는 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많은 상담을 하게 되면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책도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책에서 배운 지식을 상담 때 적용하면서 점점 상담의 질을 올리도록 노력했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는 정보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기본이고, 상대가 요구하는 정보를 질문을 통해 끌어내는 방식으로 제가 1차원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담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두 부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상담을 끝낸 고3 학생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상담을 하게 될 고2 학생과 학부모님들이라면 한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유형은 기분이 이성을 지배한 학생과 학부모 유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담받은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이후부터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저 방어벽을 치는 유형입니다. 아주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 제가 8월에 상담을 한번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법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일반고 학생인데, 제법 3월과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서 이 학생의 내신과 생기부로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정시로 더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학생입니다. 그 당시 제가 이 학생 상담 준비하면서 이 정도 모의고사 성적이면 적어도 서울 상위권인 건국대, 동국대 정도는 적어도 생각하겠구나. 다만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너무 낮아서 교과로는 수원대가 안정, 경기대는 안정은 안 되고 소신 정도밖에 진단이 안 서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가톨릭대나 인하대는 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숭실대나 국민대 라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수시를 지원하지 말고 정시로 전략을 틀어야 한다고 조언 드렸습니다. 그래도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으셨지만, 그 고등학교가 원래 정시 대비가 어느 정도 되는 학교고, 국어와 수학 점수가 3월에서 6월에서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이라 수능에서 아주 못 볼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시로 해도 되는 학생을 분류하는 기준이 국어와 수학인데, 국어가 보통 80점 정도를 고3 모의고사에서도 나온다면, 그리고 수학은 4점짜리 킬러 문항 5개를 빼고 다른 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는 실력이라면, 내신이 3점대 중반인 이 학생은 정시로 더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년 전에도 그 학교 출신 내신이 이 학생과 비슷한 학생도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온 편이라 수시 지원하지 마시고 정시로 가야 한다고 했었고, 실제로 인하대를 최초 합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다른 학교 출신 학생이 있었는데 반드시 수시 지원하지 마시고 정시로 가야 한다고 했었는데, 막판에 어머님이 불안해하셔서 수시 몇 장을 쓰셨습니다. 결국 수능 때 점수가 잘 나와 숙명여대를 정시로 최초 합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시를 쓴 학교가 모두 탈락해서 가능했던 거죠. 다시 이번에 상담한 학생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1차 상담 때 수시로 가지 말고 정시로 가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했었고, 그때 당시 제가 상담비 안 받을 각오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결제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9월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온다면 그때 다시 상담을 드리겠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잘 나오면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드린다면 그때는 제가 상담비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연락이 와서 이 학생의 9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를 받았고 확인해 보니 지난 6월 모의고사에서 받았던 점수보다 더 잘 나와서 정시가 앞으로 더 기대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100분위로 환산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어디까지 정시로 나오는지 매우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상담 후에 생겼습니다. 제가 저번 1차 상담 때 수시로 가지 마시고 정시로 가는 전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것이 그 부모님께는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으니 상담비를 받지 않을 각오로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상담비를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차 상담 후에는 상담비를 말씀드리니 상담 끝나고 문자로 저에게 9월 모평 가지고 정시 라인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며, 이럴 거면 수시 상담을 왜 받는 거냐고 따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시나요? 1차 상담 때 그렇게 수시로 가지 말고 정시로 해야 한다고, 심지어 1차 상담 때는 아버지도 오셔서 제가 설득을 그렇게 해드렸고, 결국 9월에 점수가 더 잘 나와서 2차 상담 때도 정시에서 가나다 군별로 어떤 대학을 쓸 수 있는지도 자세하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딱 끊으시고 거기까진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상담 후에 저렇게 문자가 오신 겁니다. 상담 후에 리포트를 보내드렸는데 문자 내용에는 메일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 상담을 그럼 제가 왜 받은 거냐? 저는 아이가 9월 모평 후에 선생님께서 더 잘 격려해 주시라고 아이를 보낸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왜 제 시간을 들여서면서까지 그 학생한테 격려나 하라고 한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학생이 아니었으면 다른 학생을 상담할 수도 있었는데 저도 제 아까운 시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단문을 드리지는 않았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상담비는 결제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님의 귀한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다라고 단문을 드렸습니다. 원장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원장님께서 제 핸드폰 문자 내역을 보시고 아마 이 어머니가 수시로 가지 말라고 했던 거에서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수시로는 건국대, 동국대 라인을 종합으로 수능을 잘 봐도 면접이 수능 후에 있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학교 위주로 생각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교과로 수원대가 안정이고 소신 지원이 경기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국대, 동국대를 종합으로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원장님이 대개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 수시는 쓰고 싶은데 왜 쓰지 말라고 하지? 정시로 전략을 짜야 된다는 말은 안 들리고 수시 쓰지 말라는 이야기에 꽂혀서 기분이 상하신 것 같다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이런 유형을 상담할 때 항상 부모님들의 반응이 그래도 수시를 써야 되지 않나? 라고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아까 2년 전에 숙명여대 갔던 학생 학부모가 결국 수능에서 더 잘 나오니 수시에서 썼던 명지대 정도 라인이 제발 떨어져라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어머니 수시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뭐 100번 양보해서 수시 상담이 아니니 상담비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9월 모평 끝나고 성적표 보내준다면 그때 상담을 수시 원서 접수 전에 해드릴 테니 그때는 제가 상담비를 받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왜 연락을 굳이 해서 그 아까운 어머니 시간 소비하고 저도 이렇게 그 학생 한 명 상담하는데 생기부 읽고 성적 입력하고 1차, 2차 총 4시간을 들여서면서까지 했는데도 상담비 한 푼 받지 못한 겁니까? 결국 상대방 기분이 한번 엇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전달이 되지 않나 봅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어떤 사연을 라디오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취자의 사연을 듣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당시 사연이 어떤 한 남편이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 남편분이 그 후에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아내분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 악화되었다라는 고민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당시 상담을 해줬던 라디오 호스트 분이 이 사연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대화 내용보다는
남편의 태도 때문에 아내가 더 열이 받은 것 같다 라고 하셨고, 대화가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면 어떤 내용도 들어오지 않는다. 결국 태도도 내용이다 라고 솔루션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이번 상담을 하게 되면서 다시 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수시를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 라고요. 제가 뭐 아니다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평가받는 건가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1 플러스 1이 2처럼 단순 명료한 게 아니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정시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음에도 수시를 쓰지 말라고 하는 유형도 있고, 수시 전형 내에서 지원하고 싶은 학교를 종합으로 진단을 드릴 때 기분이 상하는 유형이 더 많긴 합니다. 결국 그렇게 다 가능할 거다, 써보셔라, 이렇게 부모님 기분에 맞춰서 상담을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수시 결과가 다 나오고 마무리 내면 그렇게 높게 상향 지원한 분들은 결국 제 전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소신대로 제가 해야 될 말은 하되, 최소한 감정은 상하지 않게 더 조심해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번에도 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입시 정보 이외에도 제가 상담하게 된 썰도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